사건은 환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종결되었습니다. 보험금 청구 기술 호청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일하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실제 성공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이제 업무차 1톤 트럭을 타고 국도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앞에 천천히 가는 탱크 로리를 너무 늦게 보는 바람에 제대로 멈추지 못하고 후방 추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두개골 골절 등 여러 부위의 골절을 입고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여러 수술을 받았으며 6개월 동안 꼼짝없이 입원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요, 자동차 보험을 선택하든 산재를 선택하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 선택한 담보가 종결되고 나면 내가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 이럴 때는 다른 담보를 선택해서 그 초과분에 대해서 다시 보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산재를 신청하게 되면 회사에 뭔가 불이익이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자동차 보험 처리할 수 있는 일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해라 이렇게 많이 권장을 해서 근로자들 역시 자보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죠. A씨 역시 그러한 상황이었고 자동차 담보를 적용을 했는데 이 사람이 과시 100%다 보니까 일반 대의배상 담보를 적용하지 못하고 자동차 상해라는 담보를 적용해서 이 사건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주 뒤에 치료비 한도를 다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치료를 받을 수가 없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산재를 신청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번 사고에서는 자동차 상해와 산재 둘 다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번 사건을 푸는 핵심은 산재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자동차 상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였습니다. 자동차 보험 담보 중 자동차 상해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큰 특징은 뭐냐면 산재에서 아직 지급되지 않은 종류의 보험금은 자동차 상해에서 먼저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환자의 경우는 우선 치료비가 들어가고 있었고 이제 휴업급여를 꼬박꼬박 청구하여 수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담보는 적용할 수가 없고, 다만 이 사람의 후유장애에 대한 상시수익액 담보 그리고 산재에서 보상해주지 않는 위자료 항목에 대해서는 청구해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중복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손해배상을 진행했습니다. 자, 우선 이 사람의 상시수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후유증을 심하게 앓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판단했는데요. 전문용어로 노동능력 상실률을 파악했습니다. 이걸 파악하려면 이 환자의 후유증이 얼마나 심한지, 그 후유증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이 두 가지를 파악을 해야 했고요. 그래서 병원 서류를 모두 발급받아 충분하게 검토했습니다. 이 환자가 워낙 여러 군데 다쳤다 보니까 그것을 파악하는 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그래서 그 노동력 상실률을 파악한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피해액을 산출하고 그 손해배상서를 보험사에 제출했습니다. 보험사 역시 이 환자의 장애가 여러 군데다 보니까 본인들이 검토하는 것도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그래서 후유장애에 대한 의료자문을 시행한 결과 저희가 손해배상했던 내역들을 대부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 산출하는 금액을 보고 환자도 그것을 인정해서 사건은 환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사고의 핵심은 산재가 아직 종결되지 않은 이 상황에서 자동차 상해로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가 였습니다. 산재가 종결되기 전에 서둘러서 아직 지급되지 않은 항목을 청구해서 받아야 했고, 다행스럽게 환자가 마땅히 받아야 했던 돈을 무사히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좀 더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